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비 왔으면 망원 국짐 김성원 의원이 쇼잉 사과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슨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이다. 무릎 꿇고 사과드린다고 했지만 무릎도 꿇지 않았고 말로만 떠들고 그렇다고 의원직 사퇴도 없고 거기다 회견을 마치고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일체 답변하지 않고 회견장을 도망쳤습니다. 그는 탈당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동의하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교감한 것인가? 어떤 배경에서 그런 발언이 나왔는가? 어떤 책임도 통감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이 있나? 윤리비 회부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등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간사직 말고 그냥 의원직을 내려놔야 할 텐데요. 보여줄 길식 사과 끝났으니 또 뒤에서 웃고 있겠네요. 그런가 하면 윤 대통령이 오랜만에 도어 스태핑을 했지만 이준석 문자 관련 질문하는 기자도 없었고 하나마나 로버트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도 대통령님 파이팅을 외친 기자들 수준이라 그런지 이런 기사를 써줬습니다. 뉴시스 도어 스태핑이 달라졌다. 윤석열 모두 발언으로 화두 제시. 뉴시스 이날 일정을 간략하게 브리핑하면서 화두를 먼저 제시. 자신이 중점을 두는 사안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답변하기 난감한 돌발 질문도 일정 부분 회피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을 수 있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겠다는 것이고 화두를 제시하려면 경륜과 해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고사하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무슨 화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습니까? 김성원이고 윤석열이고 기자회견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이어서 노영희 변호사 완전 빅뉴스다. 헌정사상 공무원들이 대통령에 대해 신임 투표를 한 적이 있는가? 투표를 할 수 있냐부터 투표 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은 차치하고 그 자체로 치명적인 국민 행동이다. 대통령과 그 참모진은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나? 윤석열 대통령 찍으셨던 분들에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다. 대통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장난처럼 해서도 안 된다. 공사 구분 못하고 적당히 권위 부리고 적당히 놀면서 이제에 신경 쓰고 그동안 신세 졌거나 이래저래 연이 닿았던 사람들에게 돈이나 챙겨주며 보훈하는 자리는 더더욱 아니다. 상법에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나 등기 이사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을 때 주주가 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다못해 일개 사기업도 이렇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데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자격이 안 되고 깜냥이 안 되면 스스로 정리하는 것도 나라를 위하는 길이다. 국민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한다면 지금이라도 선국 후사의 마음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좋다. 이번엔 개그맨 서승만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서승만님도 국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졸업을 하셨네요. 서승만님은 이 더운 날씨에 직접 의상까지 갖추고 김건희가 박사 학위를 받은 국민대 테크노 디자인 전문 대학원 앞과 국민대 정문 앞에서 국민대 출신 박사라 죄송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있다면 김건희 논문 표절 제조사 회의록 즉각 공개하라는 피켓을 들고 즉각 공개하를 외치셨습니다. 서승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았다.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함께한 동기 신용규 박사가 말했다. 지도 교수님이 그랬다네. 서승만은 유명하니 진짜 빈틈없이 논문 써야 한다고. 포기하려고 몇 번을 망설였는데 교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그렇다고 28번이나. 총장을 만나려 시도했지만 만날 수 없었다. 1층부터 철통경비. 총장님 죄 지은 게 있나 보죠? 빵 터진 교직원과 경비 아저씨. 그들은 죄가 없으니까. 국민대 박사이자 진짜 행동하는 양심 서승만님 화이팅입니다. 이어서 탁현민 비서관이 경정부에 대해 글을 남겨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탁현민. 모든 정부는 이전 정부의 공과를 바탕으로 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부정하니 새 정부의 출발선이 자꾸 밀리게 된 것이다. 수많은 국정 경험과 성공 실패 사례들을 잊어버리게 된다. 전 정부를 부정할수록 전인 미답의 길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과 역시 이전 정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국정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이었던 나의 일도 그러했다. 내가 청와대에서 가장 많이 참고했던 것들은 결국 이전 정부의 사례들이었다. 그 사례들을 조금 개선하고 시대에 맞도록 변형했을 뿐이다. 다르게 한다는 것, 새로운 것, 이것들은 당연히 기존의 것들로부터 다르거나 새롭다는 것이다. 모범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가 겪는 어려움의 시작이 여기에 있다고 나는 본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기서 붙어야 한다. 이것이 시작이다. 여기에 비하면 오히려 정책, 인사, 홍보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문제다. 그리고 과정으로 알리기보다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 언제나 대상을 설득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은 결과다. 결과는 모든 과정의 이유가 되고 모든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의 설명이 된다. 결과를 보여주지 못한 과정의 설명은 그냥 흩어지는 말이 된다. 부서진다. 그런데 윤석열은 이런 조언조차 안 들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전 정부의 좋은 시스템을 반대하고 조작질하니 망하는 건 당연하겠지요. 삼성동 10년차 자영업자가 생각하는 이번 홍수원인. 이어서 강남구 삼성동에서
자영업자가 본 이번 폭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역대급 폭우이니 정치 쟁점만 하지 말자. 올해로 삼성동 뒷골목에서 만 10년째어 장사 중인데 박 시장 시절 호우주의보 정도 예보되면 꼭 가게 앞길에 공무수행 트럭이 나타남. 가게 앞 빗물 배수로가 있고 평소엔 하수구 냄새 너무 올라오고 담배꽁초 난리라 덮개로 덮어두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싸웠음. 아니 비도 아직 안 오는데 열어두면 냄새 너무 나고 꽁초 너무 버립니다. 비 오기 시작하면 알아서 벗겨둘 테니 걱정 마시고 일보세요. 오시는 분들 시원한 하나씩 안겨드리라 하다 보니 몇 년 지나서는 도시면서 오늘 비 소식 있으니 비 오면 꼭 덮개 벗겨놔주세요 하고 우리도 영업 중에 비 오면 벗기고 비 안 와도 퇴근할 땐 벗겨놓음. 장마철 전엔 꼭 대형 진공 청소 들어가서 뚜껑 열고 진공으로 청소 싹 하고 갔음. 작년 올해는 이런 거 없었음. 이건 정치 정권 문제가 아니라 최고 대가리의 의지의 문제가 맞음. 뭐 그분들 생각엔 1년 예산 900억 갖고 그걸로 죽는 사람 한 1, 2억 던져주는 게 싸게 먹힌다 생각하는 거 아닌지 싶음. 어차피 언론은 우리 편 역대급 폭우 천재지면 이러고 넘어가면 될 테니 오세의 돈 맞음. 그럼 김용민 PD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는 금일 폭우로 교통대란 났는데 TBS는 김어준 뉴스공장 방송이라는 보도를 통해 김어준 뉴스공장을 또 겨냥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민 TBS 티어로 유튜브 후원제가 시작되자 오세훈 측에서 TBS의 불편한 신기를 드러냈다고 들었습니다. 왜 니들 멋대로 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오세훈은 작년에 TBS가 자체적으로 생존할 길을 모색하지 않는다며 이강택 사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세훈이가 바라는 대로 자생자구 대책을 세운 건데 그걸 갖고 시비를 건 겁니다. 세훈아 그냥 고사하라 이 말인 거지. 황당하구나. 김어준 날리려는 그 쪼잔하고 졸려난 집착으로 수에 맡기나 해라. 여러분 TBS에 대해 각자 호불호가 있겠죠. 재작년 터무니없는 공세를 못 이겨 힘없는 비정규 방송 진행자 박지희 아나운서를 자른 TBS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어 그 뒤로 냉담하게 바라보는 1인입니다만 이건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 묵과할 수 없습니다. 싸워야죠. 한 달 9,000원 후원자가 10만이 되면 TBS는 원상대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10만을 달성해 오세훈과 서울시의회가 무슨 짓을 하든 TBS가 당당히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웁시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